안녕하세요.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은 레일 바이크를 타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네, 우리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오묘하기 짝이 없죠. 이 공원에 심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이 겨울철에도 말이죠, 우리 아버지의 그 지은 솜씨 이렇게 뽐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멋진 솜씨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답게 수놓아진 이 자연처럼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는 따뜻한 사람들, 감동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참 재밌네요. 레일 바이크를 타봤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레일 바이크 시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거 석탄 수요가 현재 줄어들 때입니다. 기존의 많은 철도 노선들이 폐쇄될 때 이 노후된 기찻길을 철거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길로 바라본 사람들이 이 운행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황폐해진 철도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내는 재탄생시킨 것이 되어버렸죠. 가끔은 이렇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보다 나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오늘 비하인드 뉴스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환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발로 찾아다니면서 진료하는 매우 특별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최일동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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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올라탈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네, 출발. 네. 네, 임 선생님. 제가 이게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찾아가는 상담소에게 소문을 들었거든요. 직접 운전할 줄 몰랐어요. 나는 운전하는 분은 따로 있고, 아닙니다. 이제 저기에서 상담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네, 오,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이 남다른 생각의 전환, 아니 어떤 계기가 이렇게 됐게 했을까요? 의사 선생님을 트럭 운전수로 만드셨어. 정신과, 정신병원, 정신과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지금 우리나라에 그 부정적인 편견이 많아서 제가 만약에 나가서 어떤 사무실 공간을 차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거고, 또 그곳에는 과연 또 선입견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그냥 그렇게 의사답지 않게 좀 어떻게 보면은 더 편하게, 그래서 떠올린 게 또 이 차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가가고 싶어서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말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이동 수단을, 이동 상담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왕진 주로 어디로 다니시나요? 실제로는 뭐 마트 앞이든 공원이든 뭐 학교 앞이든 여기저기 가긴 갔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겨울이라 추워서 야외에서 상담은 좀 못하고 있고요. 어떤 장소를 좀 섭외를 해서 또 그런 공간을 또 좋은 마음으로 무료로 빌려주시는 분들
덕분에 실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꼭 좀 상담을 받고 가고 싶은데요. 자, 운전석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운전에 이제 열중하셔야 되니까, 이제 차 한번 대놓고, 저 뒷칸에 가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 네. 우선 선생님 얼굴을 뵈니까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네요. 입에서 막 입김이 막 나오는. 하지만, 제가 꼭,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인식의 변화가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한 의도로 또는 아무리 좋게 권면을 해도 네. 날 왜 환자 취급합니까? 네. 날 왜 나도 정신과 병원을 가라니 막 이러고 길길이 뛰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사실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좀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병원에 가서 한번 좀 진료를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이 말이 그분한테는 또 이게 상처가 되니까. 네. 그래서 바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네. 이유가 또 되는군요. 사실은 저는 정신과 의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냥 말씀 들어보면 이분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 분이다. 그렇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는 거를 제가 나름 친절하게 상세하게 잘 말씀드리면 그때는 또 그래도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잘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편견도 제가 높지만 그래도 정말 성의껏 말씀드리면은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네. 그분을 찾아가서 네. 말씀드리면 네. 이제 벌써 이 효과가 달라지는군요. 오라고 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찾아가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사실 상담 시간이 짧잖아요. 네. 찾아가서 하는 상담은 아무래도 더 길겠네요. 저는 나름 그래도 이제 원칙을 세운 게 30분인데요. 30분이면은 사실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정도는 뭐 충분히 파악이 되고요. 그 이상도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분을 잡아도 사실 제가 30분 땡 다 됐습니다 하고 끊을 수가 없어서 대개는 40분, 45분까지 30분입니다 해도 저도 못 끊고 이제 하실 말씀 많으면 계속 듣다 보면 40분, 45분 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번듯한 병원에서 이렇게 푹 좋은 시설에 가서 앉아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억대 연봉을 받는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평 남짓한 차 안에서 이렇게 지금 무료 상담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큰 병원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네. 실제 제가 병원을 나가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1년 반, 병원 나오기 1년 반 전이었거든요. 1년 반 동안 나가야겠다 그 마음을 다졌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반은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저의 병원에 나오면서 저의 각오는 평생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미혼이세요? 아닙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애가 둘 있습니다. 와, 애나 둘씩이나 있는 아빠가 지금 이렇게 모험을 했어요. 네. 근데 부인이 찬성을 하시던가요? 사실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아내를 설득하는 시간이었기도 했어요. 네, 처음 얘기했을 때는 좀 무슨 뜬딴지 같은 소리인지 말이 되냐. 그랬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내가 이제 마음으로 느꼈던 거죠. 네. 이건 진짜 그냥 장난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절실함을 아마 느끼고는 그래 해봐라.
네. 그냥 그래 해봐라라고 한 그 부인을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본인보다도 또 몇 배 어려운 정말. 고뇌와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네, 네. 내가 왜 이런 남자 만나서 왜 고생해야지. 속았다. 그럼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돌변해버렸으니까. 와. 네. 와. 자,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유명인사가 되셨어요. 네, 좀 알려주고. 그 세상에 갑작스러운 이제 이런 이목이 집중되면 정말 좋기보다는 부담스러움이 있잖아요. 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 따라요. 네네. 어떠신지요? 목사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얼떨결에 이게 뭔가 하면서 막 좋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인생에 나한테 이런 일도 생기나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좀 말씀처럼 점점 그만큼 마음에 짐이 되고 네. 부담이 됐던 게 제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 말을 그대로 또 이렇게 못 받아들이시고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속상했고요. 네. 더 사실 부담이 된 건 알려질수록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그분들께 메시지 보내드리고 다 어떻게든 메일을 주신 분한테 메일을 답변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 참 이게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 몸이 하나고 제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분들한테는 또 죄송한 마음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부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임 박사님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시기와 질투는 따라올 것이고 네. 물론 많은 사람이 더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들 많아지겠지만 그럴수록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칭찬한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비난한다고 기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그거를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나요? 저는 그냥 그분들 의견도 존중합니다. 저의 어떤 그러니까 안티팬도 팬이다. 네, 안티팬도 팬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우리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같다면 어쩌면 참 그만큼 재미없는 불행한 세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또 저의 일부분, 저의 어떤 방송에 보여진 모습과 저의 어떤 기사의 그 일부분이 제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 일부분을 보고 그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고 저는 저 스스로 그래 이분들의 오해를 풀 수 있으려면 정말 진정성 있게 오래오래 하는 것 뭐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맞습니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남들은 몰라도 제가 우리 임 박사님 딱 뵙는 순간 이분은 평생 할 분이구나.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가 혹 있다면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네, 정말. 예. 아까 말씀 중에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 목사님처럼 그 비영리 단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론 예상은 했어요. 병원 밖에는 우리 세상 사회에는 마음이 아프시면서 도움받지 못하실 분들이 내가 병원에서 만난 분들의 몇 배는 더 계실 거라고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피부로 와닿으니까 너무 이제 참 저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의 부족함을 너무 제가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함께 하고 싶어서 비영리 단체를 또 구상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네.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 뭐 제주도, 강원도, 부산 그분들을 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좀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차피 뭐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심, 물질적인 욕망 이런 거 다 버린 분이니까 어서 속히 비영리 단체 만들어서 그런 필요 요구에 따라 선생님만 말고도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같이 찾아가는 정신과 진료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광촌에도 어촌에도 농촌에도 자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분들을 사실 기가 막힌 삶을 사는 너무 많잖아요. 저는 사실 목회상담학을 부전공하면서 내가 차라리 정신과 의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만큼 저분들이 아픈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문가들이 꼭 하늘 영역이 따로 있고 목사가 할 얘기가 따로 있는데 이걸 함께 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꿈이 저도 다시 생깁니다. 목사님한테 도움을 많이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열심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잠시 우리 찾아가는 진료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 박사님 만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는지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진료소로 오기를 바라고 있을 때 이렇게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비영리 단체로 뚝 서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곳마다 함께 가는 또 이런 진료소가 더 많아지기 원하고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찾아가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또 이 차량으로 가는 곳마다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머리털 하나 손상하지 않는 온전한 인도와 보호가 따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해피바이러스 굿뉴스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쓰여있는 글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어쩌면 우리 행복도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시간 굿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치 놀이터에 온 듯 신나게 장난치는 아이들의 모습, 흔치 않은 법정 풍경인데요. 법정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 나무를 깎아 직접 장난감을 만드는 할아버지 로버트 블링크 판사의 따뜻한 마음이 만든 일이라고 합니다. 입양 법정이 열리기 전이면 늦은 밤까지 장난감을 만든다는 로버트 블링크 판사.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는 장난감을 갖고 놀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 법정을 나서는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법정을 찾는 아이들을 손자 손녀처럼 귀히 여기는 로버트 판사 할아버지의 사랑, 아이들에게 정말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신학과 복음에 정진한 허순길 목사가 지난달 10일 85세를 일기로 소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빈소에는 영정과 꽃, 부의함, 예배, 심지어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요. 고인의 유언이라는 안내문을 본 뒤에야 그 이유를 납득합니다. 보통의 장례 예배 설교나 추모사가 하나님 말씀보다 죽은 자의 공로를 내세우기 십상이고 교회에 해를 끼친다며 평소 장례는 예배가 아닌 예식으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허순길 목사. 죽은 후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 돌아가기를 소원한 고인의 뜻이 큰 울림을 줍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청옌신 씨. 최근 3개월의 급여가 담긴 월급 봉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청 씨가 자주 찾는 식당의 직원 좌우량 씨는 이 사연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이후 글을 본 사람들은 청 씨를 돕고 싶다며 줄지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잃어버린 액수만큼 돈이 모이자 좌우량 씨는 미리 준비한 봉투에 돈을 넣고 마치 청 씨의 월급 봉투를 찾은 듯 연기하며 돈을 건넸는데요. 청 씨는 봉투를 받자마자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아챘습니다. 기존에 받던 월급 봉투에는 볼펜으로 글씨가 쓰여 있는데 새 봉투엔 사인펜으로 써져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건넨 도움의 손길에 감사 인사를 전한 청옌신 씨.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은 아직 온정으로 따뜻합니다. 영어로 감사하다는 의미인 땡크가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땡크에서 파생됐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연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모두가 예스! 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세상에 아름답고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행복전도사가 되어서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뉴스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해드리는 비욘드 뉴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꿈과 희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다정해 보이는 부자의 모습 보이시죠?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윌리엄은 하늘을 날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엘렌 로렌스는 아들의 그 꿈을 소중히 여기고 결국 실현해 줍니다. 어떻게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루어 주었을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아들에게 하늘을 나는 특별한 능력을 선물한 아버지의 이야기.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and life was nothing but an awful song. But now I know the meaning of true love. I'm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f I can see it,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See, I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down. Sometimes silence can seem so loud. There are miracles in life. 사진 작가인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동원해서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가진 2살 된 아들 윌에게 하늘을 나는 능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합성된 사진들이지만요, 한계가 많은 아들에게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기쁜 삶을 주고 싶은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네요. 또 아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이런 긍정적 생각을 심어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깊고 크고 놀랍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윌은 앞으로도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저는 윌의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그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비상을 위해서 바람이 되어주시고 날개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고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낙심과 고민보단 그분의 사랑을 믿고 도전할 때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도전으로 힘찬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